잠시만 저희 텀 잠깐만 둘게요. 네, 어디 가요? 저희가 예. 오늘 두 번째 소식 관련해서 예. 스페셜 게스트가 있는데 소환수를 게스트 써야 돼요, 혹시 소환수. 도착하셨나 제가 보고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맞네. 소환수 쓸 여기 거예요. 스페셜 게스트 분 오셨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라면 먹었어요? 저 안 했어요. 오늘 스페셜 게스트 깍쟁입니다. 아스날 얘기고 하베르츠 관련한 얘기인데 종윤이 형이 왔기 때문에 이거 하베르츠 어떻게 생각할까 좀 이런 게 좀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많은 분들도 종윤이 형 입에서 하베르츠는 그래서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그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첼시에서 하베르츠는 좀 어떻게 보셨나? 볼 거라는 게 있었나요? 사실 질문이 적절하지 않았다. 예. 네. 아니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네. 예. 저 친구 저 친구가 이 친구인가요? 아니요. 하베르츠. 하베르츠. 예. 아니 카이. 링크가 떴을 때 약간 당혹스러웠습니다. 음. 왜 그렇지? 왜 갑자기? 어. 원래 또 레알하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스날. 물론 이게 지금 두 가지 감정이 양분됩니다. 상황을 얘기하기 전에 아스날 팬들의 심정이 아마 저랑 비슷할 거라고 보이는데 절반은 아니 왜? 절반은 그럼 아르테타 픽이면 일단 그 봐야 되는 건가? 믿고 보는 아르테타 픽이다. 그런 거죠. 근데 여기에서 사실 지금 아스날 팬들이 가장 많이 바라고 있는 거는 라이스 플러스 카이세도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가격이 되게 비싸. 그렇죠. 카스타뉴가 양쪽 사이드백 되는 선수가 링크나는 거랑 별개로 두고 그건 가격이 비싸지 않더라고 보여요. 네. 레스터가 강등도 됐고 그 둘을 데려오는데 거기에 카이면 알아서 하겠지. 근데 예를 들어 카이를 쓰고 뭐 카이 섀도는 또 안 나오고 근데 그 와중에 뭐 자카는 빠지고 근데 지금 균도아는 또 다른 팀들이랑 링크가 나잖아. 이런 모양새는 아스날 팬들이 지금 바라는 모양새는 아니다. 그럼 이제 두 카이 중에 카이 하베르츠 말고 카이 세도를 조금 더 원한다. 그럼 당연하죠. 어쨌거나 저는 카이 하베르츠한테 한번 만날 기회가 있다면 물어보고 싶습니다. 너는 너의 포지션을 아니? 그러면 저는 카이 하베르츠도 얘기할 것 같아요.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수가 레버쿠젠에 있을 때도 장단이 좀 명확했던 선수인데 첼시로 넘어오면서 첼시도 사실 좀 어지러웠잖아. 카이 하베르츠 이적한 다음에 그쵸. 감독도 막 바뀌고 중간에 구단주도 바뀌고 램파드, 뭐. 예. 그 와중에 첼시라는 팀 자체가 지금은 이제 방향성을 잡아야 된단 말이야. 구단주가 바뀌고. 근데 그런 와중에 카이 하베르츠는 내가 만약에 첼시의 새로운 감독이라면 본인의 명확한 어떤 그 계획이 있지 않는 이상은 팔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만한 선수라고 봐. 이 선수의 시장 값어치나 어떤 그거를 떠나서 왜냐면 지금까지 좀 애매한 상황에 와 있었어. 물론 중요한 순간에 득점을 한 건 맞죠.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그렇죠. 근데 이런 선수를 이렇게 쓱 데려오는 게 나는 이 선수를 아직 봐도 볼 때마다 센스는 있어. 공은 잘 차. 근데 얘를 어디다 써야 되는 거야? 최전방이야? 공미야? 윙어야? 그 보기에 따라서 프리미어리그가 잘 안 어울린다고 그런 느낄 수도 느낌도 있어요. 좀 들고. 경합이나 볼 간수가 그 경합이 밀리면서 잘 안 되는 모습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스타일의 선수가 지금 아스날에 온다라고 하면 불안감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르테타가 잘 쓸래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다는 거죠. 아니 왜냐면 이거를 그냥 뭐 단순하게 뭐 찌라시예요 이렇게 치부할 수가 없는 게 온스테인이 얘기한 거라서 만약에 딴 데면 이거 내가 하자는 얘기도 안 했어요. 네. 아예 그냥 오늘 주제 중에 빼버렸을 그죠.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게 온스테인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는 맞는데 지금 보면 어쨌든 요 며칠간 링크가 되게 강화됐다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구체화가 될 공산이 크다. 만약에 AIC 가격이 예를 들어 뭐 한 7,000원 해요. 그럼 뭐 제가 제 돈으로도 사드리겠습니다. 7,000원? 네. 근데 지금 나오는 금액이 7천만 파운드. 6, 7천만 파운드 근방에서 뭔가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한 1,000억 정도 가야 돼. 1,000억. 데려왔을 때 자체가 비쌌어. 원래 원금 회수가 첼시가 뭐 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안 한다 하더라도 형성 때 자체가 가격이 높게 될 게 나이가 어려. 그렇죠. 그러면 싼 가격으로 데려올 수 있는 애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좀 카이가 9군가 그럴 거예요. 그거 하여튼 그럴 거야. 아직 어려. 그치. 근데 뭐 어쨌든 아스날 링크만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어쨌든 투엘이 또 지금 바이언에 갔잖아요. 네. 그래서 바이언도 카이한테 약간 관심 있다는 얘기. 그리고 아스날 독일 이전에 선수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아스날 이전에 또 링크 나왔었던 팀이 레알이고. 네. 레알 맞아요. 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사실 카이 하베르츠랑 예전에도 링크가 좀 있었어요. 있었죠. 그 첼시로 가기 전에도 원조 그래서 레알상이지. 어울린다 이런 느낌으로 그 하얀색 유니폼 입으면 잘 어울릴 스타일이니까. 첼시하고 약간 경쟁되는 듯한 사과가 좀 있었죠. 근데 이제 그게 있어. 어떻게 쓰는지는 좀 다르겠지만 그거 기억하시나요? 투헬 픽이 생각보다 별로일 때가 있어요. 맞아요. 예, 투헬이 맞아요. 전술 전략은 잘 짜는데
찍어서 데려온 선수들은 좀 그저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파리 때도 그런 모습이 있었고. 네. 하여튼 좀 애매해. 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결국 이제 아스날이 균도한 링크가 난 것도 그렇고 하베르츠도 제가 볼 때 톱보다는 약간 그 아래쪽에 공미 난 이선으로 쓰려고 하는 것 같아. 박스 침투하는 이선일 것 같은데 원래 아스날의 플레이는 균도한이었겠지만 균도한이 생각보다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 그 자리에 뜰 용도로 하베르츠를 좀 바라봤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결국 그 근본적인 문제는 그거예요. 파비오 베이라가 애매해서 그 자리에 파비오 베이라가 확실했으면 저는 이렇게까지 보강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이는데 걔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가 아는 사람이라면 한번 그 제안할 것 같아요. 파비오 베이라한테 개명하는 건 어떠냐? 비에라를 비에라라는 파비오를? 이름을 파비오 아니 비에라를 바꿔라. 안타깝게도 성인데 파듀 파트리크. 뭐 그런 거. 파비오. 차라리 그걸 파비오 써라. 파트리크. 파비오 파트릭. 그런 다음에 아니면- 잘하면 비에라로 다시 바꿔라. 아니 파비오 질베르투. 뭐 이런 질베르투. 파비오 투레. 파비오 뭐 이런 실바. 거. 아, 실바는 있구나. 다른 걸로 좀 바꿔라. 둘 다 축구 선수 이름이에요. 옛날 파비오 있었잖아. 파비오. 있었지. 네. 그 하파이 파비오. 하파이 네. 파비오 그리고 비에이라. 그렇죠. 자, 그러면 하베르츠에 대해서는 뭐 아스날 팬들뿐만 아니라 뭐 보여주는 것들이 좀 약하니까 아쉬운 거고. 근데 이거보다 먼저 좀 선행이 되고 얘는 무조건 왔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디클란 라이스인데 아, 근데 라이스 무조건 일단 라이스지. 1번 라이스. 일단은 무조건 뭐 와야지. 금액 나오는 거 저희가 맨날 높다 했는데 1억 파운드 그러면 네. 1,600억. 아, 근데 라이스는 나는 이 정도 태울만 하다고 보는데. 나는 이게 이 가격이 태울만하다의 개념이라고 접근하면 안 돼. 어쨌든 웨스트햄은 이만큼을 받겠다는 얘기야. 나가는 건 맞아. 그러면 태울만하다가 아니라 어느 뭐 그게 결국엔 그 얘기인데 이 가격에 걸맞은 정도의 선수냐? 난 그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 1,600억은 아니야. 1,600억짜리 선수라고는 생각 안 해. 근데 상황이 아스날이 원하는 선수고 어쨌든 그쪽도 팔긴 팔아야 되는데 비싼 값을 받고 싶어 하고 상황이 만들어낸 금액이지 저 선수가 1,600억짜리 선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태울 만한 금액은 맞잖아요. 영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영입을 해야 된다면 아스날이 1번 타겟이니까 저 돈을 쓸 의향이 있다는 거지. 네. 저 선수에 걸맞은 금액이 1,600억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전부터 그런 얘기 나왔어요. 라이스가 물론 잘하는 선수고 잉글랜드 국적이라 더 플러스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종류 너무 세다. 이거는 웨스트햄이 팔려고 부르는 금액이 아니고 안 팔려고 부르는 금액 기준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1,400~500억짜리 선수라면 공격 포인트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선수. 승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선수. 원래 그 얘기 하잖아요. 딱 그 이정료 이런 거 특히 공격수는 골 넣는 만큼 그렇지. 그게 돈으로 그래. 평가받는 거다. 스탯이 있으니까. 결정력이 네. 이정료다. 이런 그렇지. 얘기하는데 미드필더니까. 저 선수의 위치가 네. 미드필더 중에서도 약간 아래에 있잖아. 그러니까 팀의 근간을 만들기 때문에 충분히 중요한 선수인 건 맞지만 저 가격이 이 선수한테 걸맞은지 모르겠다. 그러나 아스날이 1번 타겟으로 생각을 하고 웨스트햄도 마음대로 팔 생각, 그러니까 비싼 값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된 건데 아스날은 요즘에 1번 타겟이라고 생각한다면 저 정도 금액은 쓴다. 저는 그래서 저 딜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딜이 빠그러지려면 바이언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맨유 인수가 빠르게 돼서 맨유도 라이스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카타르에서 야 제일 바라는 게 누구니? 쌀이요. 그럼 오케이. 이거 되지 않는 이상은 1번은 아스날이 맞다고 봐. 그 다음 두 번째가 나는 카이세도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 보면 카이세도랑 많이 링크되는 건 첼시드만. 맞아요. 첼시가 또 삼성 우가르테를 어쨌든 파리에게 거의 내주는 그렇지. 분이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모냥새가 아스날 팬들이 원하던 카이세도가 첼시로 가고 아스날 팬들이 그닥 바라지 않던 카이 하베르츠가 첼시에서 아스날로 온다? 그거는 아스날 팬들 입장에서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저희가 거지. 카이 세도는 못 드리겠고요. 카이 하베르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건 싫습니다. 라는 거죠. 이렇게 예.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전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쨌든 레알 링크가 있었던 선수. 그쵸. 레알 가면은 과연 이 선수를 어떻게 써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아스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스날 대입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적 시장이 졸라 재밌지 않나? 그래. 근데 이게 예를 들어 만약에 아스날이 어디 동네 클럽도 아니고 물론 런던 동네 클럽입니다만 규모가 작은 클럽은 아니잖아. 그러면 카이 하베르츠에 대한 어떤 리스트업을 아예 없다가 카이 이러고 적진 않았을 거 아니야. 원래 생각은 있다라고 그렇지. 하고 그렇죠. 저도 그 히든풋볼 이제 선수형들이랑 하잖아요. 그러면 선수형들이 카이 하베르츠에 대해서 평가했던 게 그거. 다른 팀 가면 이런 스타일 무조건 터진다. 물론 감독이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툴은 말도 안 되게 좋은 편은 맞다. 이 얘기를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선수 출신 중에 가장 축구를 못하는 사람도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슈맨이요? 주원이 형이. 주원이 형이 카이 하베르츠 경기 이렇게 본 다음에 야 얘는 볼 차는 게 다르긴 다르다. 괜히 그 나이 때부터 그 유럽 클럽들이 접근했던 게 아니긴 한가 보네. 근데 이제 보면서 첼시에서
잘 풀리진 않았잖아. 그거 안 보고서 풀렸지 첼시는. 답답했다고 하는 거지. 초반에 몇 번 터치 보고서 야, 이런 애들은 잘할 것 같은데. 근데 선수했던 분들이 카이 하베르츠에 대한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한 적을 나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 그래서 같아요. 그 하베르츠가 그 얘가 어떤 성향인지 모르지만 첼시에서 사실 아까 형도 그랬잖아. 어느 포지션이 얘가 자기 본인 포지션인지 모르는 애라고. 그러니까 성향이 감독님 전 이 포지션 아니면 안 뛰겠습니다 하는 애가 아니라서 오히려 첼시에서 손해볼 가능성이 있는 스타일이래. 그게 아니고 나는 여기서만 뛰게 해주세요라고 했으면 괜찮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좀 이제 그런 느낌이죠. 아까 종인 형이 얘기했듯이 지금 카이 하베르츠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7골 넣었습니다. 네. 근데 7골 넣어서 뭐 챔피언스리그에서 2골 넣긴 했지만 그럼 시즌 두 자릿수 골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두 대 합쳐서. 근데 이 선수를 1,000억? 여기서 이제 갸우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아스날 팬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에 이제 부딪히는 거야. 아 이게 선제적인 선수가 맞는 건가? 네. 그리고 나머지 반대는 여태까지 아르테타가 찍어서 데려온 선수들의 성공률이 비교적 높았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데려왔던 선수 중에 아스날 팬들이 가격 대비 의아했던 선수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사실 적중했어. 잘 안 된 선수는 굳이 따지면 파비오 비에이라. 그죠. 예전에 나 형철이랑 얘기했던 기억도 나. 램스테일에 대해서 우리가 물음표를 그때는 그랬어. 네. 좀 그렇지 않나? 하위권 팀에 있다 보니까 통계가 다 그렇지. 나왔거든요. 근데 맞아. 결과적으로는 잘했고 어. 조르지뉴는 삼선을 영입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영입을 해야 되는 선수지만 사실 그때도 많은 첼시 팬들도 약간 칵칵칵칵 지현이 형도 이제 농 섞여 있었지만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런 얘기하면서 데려와야 될 만한 포지션은 맞지만 야 좀 잘 모르겠다 했는데 난 결국엔 잘 썼다고 봐. 조르지뉴요? 잘 썼어. 필요한 난 영역 훌륭하게 썼다고 봐요. 오히려 후반기에 파티가 약간 부상있고 할 때 그래. 그때 조르지뉴 나서 잘했어. 맞아. 훌륭하게 썼어.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아유 데려와서 잘 쓸라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결국엔 내 돈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게 그거야. 만약에 아스날이 우선적으로 데려와야 되는 선수들을 쭈루루 영입을 하는 상태에서 카이를 사냐 마냐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근데 카이 세도냐 카이 하베르츠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제 카이 세도가 좀 더 먼저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왜냐하면 하베르츠는 단점도 확실하고 장점도 확실했거든. 근데 카이세도는 아직까지 단점은 그렇게까지 명확하진 않았어요. 근데 장점만큼은 확실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네. 활용도가 조금 더 다양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브라이튼 축구 보면서 이제 카이세도에 대한 인식이 아주 지금 좋아요. 맞아요. 되게 긍정적인 네. 게 많고 골도 이 잘 선수가 풀어주고. 뭐 거기다 많이 뛰고 사실 뭐 많이 뛰고 활동폭 넓고 멀티 포지션 되고 이런 선수를 마다할 클럽이 뭐 그치. 얼마나 있겠냐마는. 많이 뛰고 기술 좋은 선수 찾는 게 베르나르도 실바 정도 말고는 찾기가 그렇지. 쉽지 않아요. 단점 그래 SNS 정도가 단점 되겠다. 카이세도? 카이세도. 그건 존나 단점이지. 네. 그건 좀 많이 단점이죠. 네. 저는 하베르츠가 아까 이제 선수분들도 그 얘기를 하셨다지만 후천적으로 갖춰지기 힘든 움직임이나 센스, 그래서 약간 지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축구 지능이. 어. 그래서 머리에 대한 판단은 참 좋은데 근데도 프리미어리그에서 약간 염려되는 그 경합 능력. 결국 볼 간수가 안 되는 경합이 안 되는 선수는 네. 프리미어리그에서 좀 어느 위치에서 뛰거나 항상 애를 먹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르테타 감독이 왠지 전술적으로 이 선수에게 확실한 역할을 부여하면 그 특유의 센스랑 움직임이 잘 풀려서 그러니까. 첼시보다 낮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결정력까지 살아날지는 좋은 감독 아래에서도 결정력이 문제가 되는 선수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결정력 살아난 케이스 제가 본 케이스가 몇 안 되는데 1번 비니시우스. 아 인정합니다. 솔직히 좀 이게 되나? 말도 안 되게 살아. 옛날에 세모발 시절이 있었어. 2번 살라. 살라도 옛날에 별명 둘 다- 빠스 때 있었어요. 비니시우스도 빠스였어. 빠스였어. 나는 맞아. 빠스 때 살라를 직관 가서 봤단 그래. 말이야. 맞아, 스탠포드 맞아. 브릿지에서. 야 근데 살라가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냐? 맞아. 약간 그런 케이스 아닌 경우에 결정력은 사실 좀 잘 안 살아나요. 감독이 어떤 손을 못 벗어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링가드도 있네. 링가드. 링가드 근데 웨스트햄 그건 갔을 단기야, 때 단기. 잘했어 그때. 그리고 노팅엄 와서 망했단 말이야. 네. 그런 거 보면 어쨌든 하베르츠의 결정력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그걸 또 염려할 수밖에 없는 배경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저는 그러니까 하베르츠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라기보다 삼선에 자카가 나가면 난 둘이 들어왔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라이스 카이세도를 다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조합상으로는 전 이게 맞는 것 같고 어. 만약에 아르테타가 하베르츠 원하면 저 약간 그 생각이거든요. 올 시즌 맨시티도 포백으로 갔다가 이제 3-2-4-1로 가면서 이제 그치. 포지션 변경이랑 포메이션 변경을 하잖아요. 어. 나는 그게 이제 현대 축구는 더 빨라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반기 딱 돌면 후반기에 뭔가 전술 변화 없으면 이게 쉽지 않아. 그렇지. 아스날도 그것 때문에 하베르츠를 데려와서 3-2-4-1의 왼쪽 측면에 뭐 벌려 쓰든 오른쪽 측면에 벌려 쓰든 아니면은 톱에 쓰든 이런 변화점 때문에 하베르츠를 원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다른 감독이 아니라 아르테타라서. 아서. 뭐 4-3-3에 자카 자리에 뭐 쓸 수도 있는 거기 거고. 거기서도 세워도 되는 거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예를 들어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만 라이스 카이세도가 다 돼요. 근데 거기에 카이 하베르츠까지 데려온다? 그럼 괜찮지. 아 보강 괜찮은 거야 그럼 그럼. 나는 이렇게 카이 보강 하베르츠는 잘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지 저 선수가 재능이 없는 선수라고는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공격적인 자원들을 파비오 비에라 정도를 제외한 다음에 아르테타가 찍어서 잘 썼던 경우에는 대부분 잘 됐던 것 같아. 그런 것 때문에 선수 링크 나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니다. 근데 금액이 3천억 나가 그러면은 최소. 그러니까. 다 데려오려면은 근데 사실 최소 3천억이야. 3천억 더 돼. 요즘에 아스날이 돈을 생각보다 쓰긴 생각보다 써요. 제법 써요. 맞아요. 진짜 많이 써요. 많이 만약에 매각으로 이 수익이 좀 매각 수익이 있다면 발생하면 오케이지. 그러면 이게 저게 좀 맞을 거라고 보거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네. 또 특별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고 가시네요. 게스트비 따로 있나요 저희? 네? 게스트비. 뭐 그거는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겠죠. 네. 입금 드리겠습니다. 계좌 넘겨주시고요. 네. 여기 카톡으로 신분증 사본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 통장 사본도. 저는 통장사본 신분사본 아니고 저는 세금계산서 봐요. 네네네. 맞다. 법인으로 받는 게. 예예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마무리 해주시고요. 네.